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건축 도시 분야의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건축공간연구원의 녹색건축센터를 맡고 있는 이윤석입니다. 저희 녹색건축센터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건축과 도시 부문의 정책을 연구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정부에 제안을 하고 있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센터에서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하시는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배경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연구 주제를 여쭤보시니까 사실 저는 기후변화 자체를 연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상학과 관련된 기후변화보다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라는 전제로 저는 도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박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던 당시 우면산 산사태를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30년 동안 살던 동네라서 토사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현상을 처음 겪었던 일입니다. 박사과정을 30대 중반에 뒤늦게 시작하면서 당시 경험을 연구 주제로 삼게 되었고요. 그 원인이 바로 그 기후변화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도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우리가 속수무책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를 전제로 도시 문제를 바라본다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해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 1.5도씨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유엔의 IPCC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씨 이상 높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1.5도씨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산업혁명 시기라고 불리는 산업화 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앞으로 지구 온도가 1.5도씨만큼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지구가 스스로 갖고 있는 기후 조절 기능이 그만큼 또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 등의 인간의 노력을 충분히 한다고 해도 1.5도씨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잡지인 더 가디언이라는 잡지에서도 2018년에 이미 우리는 채 12년밖에 기후변화에 대한 재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를 한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죠. 또 이러한 이제 노력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장소가 우리 도시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자체, 그 기상학을 하시는 전문가들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온실가스가 생겨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데까지 20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작을 해도 20년 이상은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노력을 우리가 도시와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를 모르던 시기에 만들어진 도시, 그리고 우리 장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바라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기후변화 시대, 특히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지금부터 어떤 다른 시각으로 우리 도시와 건축, 그리고 우리 지역을 바라보고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례와 방법을 곁들여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그게 끝난다는 건 아니고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함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19는 지금 세계적으로 생명과 직결된 굉장히 거대한 이슈죠. 세계적으로 이미 첨단 의학 기술이 매우 발달되었다고 자부를 해왔었지만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까지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던 것이 또 우리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속수무책이었지만 이제는 예방과 치료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들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그 누구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의료보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죠. 기후변화는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갑자기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써 여러 전조 증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1988년에 찍었던 위성 영상과 최근 1919년에 찍었던 북극의 위성 영상을 비교해 보기만 하더라도 북극의 빙하의 그 두께와 사이즈 자체가, 크기 자체가 굉장히 현격하게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빙하가 녹음에 따라서 이런 기단의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큰 어떤 폭염 문제에 봉착한 적이 있었는데 1994년이 그 이전 단에 굉장히 큰 폭염 현상을 겪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시대를 기상 상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굉장히 뜨거운 열들이 지구 전체상에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밑에 94년과 2018년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지구 대기 자체가 많이 데워진 상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94년과 다르게 2018년은 그 발생되어 있는 위치와 체계 자체가 굉장히 알 수 없는 상태까지 가 있다라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제 그림이 이 기후변화에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만평을 제가 보여드리는 중인데요. 이런 코로나19와 같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가 되면서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큰 문제가 코로나 문제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뒤에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마치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끓는 물 안에 들어와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가 서서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약이 시작이 되고 있지만 그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반문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30여 년 전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해오고 있었고 또 기후변화는 굉장히 그 전방위적인 경로로 우리 지구적 생명의 지속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개발된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건물 이런 데서 우리가 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